안녕하세요. 나문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서유화라는 이름을 육수 성명을 한번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서유화라는 이름을 우리가 정통 성명학인 한자 사주 수리 성명학, 그다음에 주역 성명학, 곡해, 자역자원의 실증 성명학으로 풀이해 드렸고요. 이번에는 여섯 번째 시간으로 서유화라는 이름을 이제 육수 장명법으로 풀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서유화라는 이름이 이제 분파가 되고 있고 사주에 맞지 않는 이름이고 수리상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난번에 설명해 드렸으니까 이 한자 사주 수리 성명으로 좋은 여부는 지난번 동영상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카페 게시판에 질문하시면 무료 이름풀을 해드립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네이버 카페나 다음 카페 게시판에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름을 짓는 가장 기초적인 방법이 한자 사주 수리 성명 장명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음영오행, 그다음에 획수 음양, 수리 획수, 분파 여부, 불영환자, 자원의 시용신 양문법, 본인 및 부모 사주 충하지 않은 부분에 모두 좋게 작용하는데 그 부분에서 이제 자원의 시용신 양문법이 이제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사주를 분석해서 사주의 좋은 균을 가진 한자로 장명해야 된다. 그런데 이제 다음과 같이 장명하면 다시 개명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주를 보지 않고 장명하는 이 장명법은 잘못된 거고요. 사주에 없는 오행을 넣어서 장명한다. 예를 들어서 목화토금수 가운데서 개수 세 가지고 산수처럼 없는 거 집어넣는 장명법 하시는 분들이 그것도 잘못된 겁니다. 그 다음에 성과 이름이 자오행이 상승은 좋고 상격은 나쁘다. 이것도 잘못된 겁니다. 성하고 이름이 자오행 상승 상격은 사주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서시성이 자오행이 화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수하고 금이 용신인 사람들은 무조건 안 맞는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 서가 화인데 사주의 시용신이 수금이다. 그러면 화수금으로 상극하고 만약에 화금수다 그러면은 화금수로 상극하고 이렇게 이게 잘못 지은 예비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이렇게 이제 성에 만약에 수금이 용신이면 수금이 먼저 오든 금수가 오든 이거는 관계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하고 상생상극은 아무 관계없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름을 짓는 장명법에는 다양한 주장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지난번 시간에 주역성명학, 한자사주, 곡획, 자획자원행, 실증성명학을 설명해 드렸고요. 이번째 시간은 육수성명학으로 한번 신살성명학이죠. 육수성명은 신살성명학인데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을사, 무자, 갑자, 경원년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간목일간이 자월에 태어났어요. 추운 겨울철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주상으로 화오행, 토오행이 좋은 기운이 되고, 그다음에 목이라든지 금이라든지 수기운은 이제 기신이 되는 이런 사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주는 이름을 읽을 때 자원오행으로 화오행 가진 한자, 토오행 가진 한자를 넣어서 장명하는 것이 이제 바람직하겠습니다. 근데 허유라는 이름은 어쨌든 음용오행으로 이제 좀 표출 바꾸면은 서가 십획이고요. 음입니다. 그러면 근금이 되고 지지오행은 유유가 되죠. 그다음에 간지오행은 신유가 됩니다. 유는 이제 토토가 됩니다. 팔의 음이니까 이제 축축이 되고 간지유로 바꾸면 기축이 됩니다. 이렇게 축축을 바꾸면은 간지오행으로 기축이 됩니다. 그다음에 하자는 그 구획이니까 이건 토토가 되고 이제 술술이 되고 바꾸면 무술이 됩니다. 이거를 이제 아까 을사년에 태어난 뱀띠라 그랬으니까 뱀띠로 바꾸면은 제제, 손손, 손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을사년이니까 을목을 기준으로 이제 육수를 붙이면은 청명주와 구진 이렇게 됩니다. 여기는 어쨌든 이제 재물이 현무백호로 좋지 않게 두 개가 다 좋지 않게 나옵니다. 그다음에 내궁 육칠 기준으로 이제 한번 보면은 간목일간의 기준으로 보니까 이게 관관, 제재, 제재 이렇게 되죠. 그럼 내궁 육친으로 봤을 때는 청룡주와 구진도 이렇게 나가니까 그러면 쟤는 청룡주와 등사로 좋은데 관은 현무백호로 나쁘고 어쨌든 관 두 개가 현무백호로 쟤는 그래도 청룡주와 등사로 좋은데 관이 현무백호니까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서유화라는 이름을 성명사주로 바꾸면 이름을 이제 사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연주가 신유가 되고 아까 서자가 신유라 그랬죠. 일주는 아까 이제 기축이라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희주는 무쇠라 그랬습니다. 이제 월주가 을사년에 태어났으니 이렇게 됩니다. 신유, 그러니까 신유, 을사, 기축. 여기서 보면 이제 사유축, 이제 삼합이 있는 거는 긍정적으로 이렇게 볼 수는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주역계로 소화라는 화천대육계가 됩니다. 화천대육계 이렇게 되면 이제 관은 현무, 재는 주작, 이렇게 보시면은 그래도 재는 좋은 부분이 많이 있는데 관이 앞에 육수에서도 백호 현무를 안 좋아하는데 여기 이제 현무를 안 좋으니까 여기도 현무를 안 좋으니까 이제 배우자 주역계상으로 봤을 때는 육표로 봤을 때는 이제 이 관이라고 하는 것이 서유아라는 분한테는 이제 직업운이라든지 배우자운을 말하는데 이것이 이제 좀 문제가 있는 이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목일간의 자월 추운 겨울철에 태어난 사주다. 도울 유자는 화용가진 한자로 사주에 좋으나 강이름 화자는 수행가진한 사주에 나쁘다. 수리상으로 서유화란 이름은 중년은 19회, 말년 27회고는 좋지 않습니다. 육상으로 재물이 총륜주약으로 좋으나 이제 관인, 직업은 배우자니 백호, 현무로 나쁘다 이렇게 아까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요 성명사주에서 사유축 삼합이 있는 건 좋으나 성명사주 이제 기토일간을 기준해서 보면은 압록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기토일간을 기준해서 보면 미토행이 압록이고 신금오행이 금오성인데 여기에는 성명사주는 압록 금오성이 한 개도 없습니다. 또 간목일간을 기준해서 보면 해수오행이 압록이고 진토행이 금오성인데 압록 금요성이 한 개도 없습니다. 그래서 흰살성명학으로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역계상으로 화천대교로 괜찮고 재물운세는 좋으나 아까 육수상으로 봤을 때 이제 직업운이라든지 배우자운이 이제 백호, 현무 이렇게 해당되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육수성명학으로 문제가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서유화란 이름을 육수 장명법 즉 신살성명을 한번 풀이해 드렸습니다. 네이버 검색에서 남은장명철학원을 입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홈페이지 그 다음에 네이버 카페 다음 카페가 있으니까요. 무료 이름 풀이는 네이버 카페 다음 카페 게시판에 질문하시기 바라고요. 신생아 장명개명 사주궁합 태길은 그 홈페이지나 전화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맥 처방, 토감정, 수맥 도자기, 기도자기, 그다음에 상호장명, 전화번호는 백수원가, 이름운세 풀이는 대구에 있는 가람있는 장명 철학관이 뭐냐 아시되 혹시 이제 수맥 도자기나 기도자기가 필요하신 분들 있으시면 대한수맥감정으로 한번 티스토리 블로그를 방문하시면 자세한 내용이 있습니다. 요게 이제 수맥이나 유해판을 차단하는 브라킹 생기도자기고요. 여기에 좋은 기가 나오는 기도작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장점 한번 읽어보시고 효과 한번 읽어보시고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대한수맥 감정으로 한번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